독종 제5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로 독하게 토론을 시작해볼까요? 더 독하게, 더 화끈하게 오늘 토론 시작합니다. 네,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5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작인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또 스튜디오를 옮겨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뭐.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오늘 야정우 전문가님 좀 긴장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좀 네. 표정이 어두워 보이셔서. 조명 켜셔야죠. 아, 그래요? 네, 반갑고요. 자, 오늘도 독한 종목 진단, 또 독하게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당연한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우리 좀. 김정수 전문가는 유쾌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네, 좀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우리 조영구 전문가는 화끈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네, 오늘도 5번째 시간 독종 함께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오늘 또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봅시다. 첫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토마토 TV를 너무 사랑하는 애청자예요. 그 중에서도 요즘 독종이 정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독종에서 독하게 진단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요즘 고민되는 종목 진단 신청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종목은 삼성 SDI고요. 현재 평균 매수 단가가 16만 4천원 그 정도고, 처음에 이걸 30% 정도 매수했고 15만 9천원 선에서 10% 정리하고, 지금은 20% 정도 담고 있어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더 할까, 아니면 나머지 현금으로 그냥 다른 종목을 담아볼까, 이게 요즘 쫙 고민이 되네요. 전문가님들이 독하게 한번 진단해주세요. 네, 종목은 삼성 SDI였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네, 고민을 해결해 주실 선생님들도 하셨는데요. 자, 삼성 SDI 6월 9일 얼마 전에 또 연중 최고가 다시 썼죠. 17만 3,500원까지 올라왔네요. 올해, 네, 작년은 아니고. 연중 최고가. 그쵸? 자, 제일모직과 합병 결정하는 소식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 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죠. 자, 이 기업 어떤 분께서 스타트를 끊어주실 건가요? 세미님께서 제가 지정을 결정이요?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래요? 돌아가면서 또 네. 제 입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네. 자, 이 기업 우선, 김정수 전문가님, 네. 연기금이 6월 들어서 좀 많이 이 종목을 사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자체가 네. 이 종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세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물어보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여건을 따져보게 되면은 웬만한 뭐 조선, 화학, 철강, 기계 후발주들보다는 훨씬 더 가격된 수급 여건이 훨씬 더 좋죠. 네. 네. 그쵸. 조영구 전문가님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뭐 사실 시장에서 워낙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잖아요. 네. 합병하고 나서 이제 신주물량이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신주물량이 만약에 등록이 되면은 조금 이제 이 물량이 새롭게 등록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는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이 사실상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여기서 바로 이제 더 그냥 올라가는 개념보다는 네. 아마 7월달 이제 합병 신주 등록되고 나서는 조금 정체 양상을 나타내다가 네. 아마 이제 뭐 한 4분기 정도는 좀 넘어가야지만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 SDI가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한 4.8% 정도를 매각했다고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배정님. 삼성전자가 샀죠. 네, 삼성전자에 매각을 했는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원 수준으로 근데 상승했잖아요. 그거를 그런 네.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지배구조를 나누는 중이잖아요. 그죠? 지배구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갖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딸이 갖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를 지배하는 계통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들 이렇게 대그룹들 보면은 이게 왕자의 난이란 말을 많이 하죠. 지분 싸움하고. 네.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까불면 너희들 회사 뺏는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혹시 타결을 하셔서 했을 경우 세 형제가 싸우지 말라. 오빠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력으로 가고 모든 이들은 삼성전자의 모든 주식을 넘겨놓고 주도권을 흔들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놓고 본다면 지금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분 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법에도 위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보셔서는 지난 시간에도 그 KCC 얘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기대 심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족을 시키려면 법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법도 안 바꿔놓고 혼자서 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삼성그룹이 이걸 지배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삼성그룹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면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죠. 그죠? 법의 테두리를 지켜주는 게 원칙인데 네. 법으로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법이 지금 법에 문제 있는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긍정적이고 그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기대적인 심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기한테 거부적인 반응, 그죠? 거부 반응이 있는 우리는 뭐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이 아이 저 인간은 맨날 저렇게 독하게 말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법을 먼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대 심치를 낮추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6만 4천 원이고 네. 30%에서도 또 15만 9천 원으로 떨어져가지고 10%를 손절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리고서 이 사신 부분이 작년 12월이란 말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신 거라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는데 공이 딱 맞고 퉁 하면 튕겨 올라가는 사이에 지금 겨우 한숨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낙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낙하가 됐을 때는 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16만 원 정도 선이라면은 사실 매수가 금방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20% 정도 갖고는 계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15만 8천 원 정도로 지지가를 놓으시고 네. 만약 여기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안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 지분 구조 법 자기들이 대통령이야.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데. 삼성 이야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첫 이런 종목부터. 방금 시작 전에 알았어요. 네, 이랬죠.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나중에 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나를 악마로 만들어 셋이서. 하필 또 첫 내가 막 종목이. 이제는 아예 오늘 분명히 또 한 종목 싸웁니다. 맞아요. 또 딸을 첫 시키네, 이게. 종목부터. 뒤에 보니까 종목 싸울 종목이 있어. 아, 그래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만 봐도 이제는 오늘 대충 알겠어요. 오늘 전투적 의지가 강한데 다들. 네, 맞아요. 또 하필 또 첫 종목부터 삼성그룹주여가지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분이 원하시는 대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추가 매수해야 되냐, 네. 아니면 다른 종목 매매해야 되냐,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너무 좀 다른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정근 전문가님 말씀도 동의하고 네. 그다음에 조영구 전문가님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참여를 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네.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 BMW의 지금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배터리 맞아요. 독점 공급하는데 이거 잘 네. 팔려요 지금. 벌써 네. 월간 1,000대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예, 효과가 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새로 이렇게 등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치고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네. 가격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 똑같이 보고 있어요. 기준가가 지금 15만 8천 원에 하단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박스권 하단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네. 목표치는 18만 8천 원. 그러니까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네. 18만 8천 원 요 근처면 팔고 그 이상 네.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15만 8천 원 손절 기준을 잡고 네. 하단으로 보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네. 수치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조윤구 전문가님께서는 가격 전략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지선 뭐 따로 설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목표 자체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18만 원 선 정도고 투자 기간은 조금 길게 걸릴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야정근 전문가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 좀 되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가이던스 실적 보니까 이제 순이익으로 3,713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이거든요. 근데 제일 모직 물량까지 들어올 거 생각을 하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주가가 싼 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빨리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아니었으면 지금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장기적인 그런 이제 스토리로 보고 가야지 지금 현재 위치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빨리 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요 됩니다. 며칠 동안에 보면은 삼성 에버랜드 관련 주식들이 이번 주에 다닥살 났다고. 네.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대 심리를. 아직 법도 통과 안 했는데 왜 먼저 김치 국물? 그러니까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지 말라니까. 법이 통과해야 돼.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떻게 돼요? 구속되는 거야. 콩밥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 삼성그룹이 아주 이렇게 말하면 또 광고가 우리 이토마토 광고 빠질 것 같아요 삼성에서. 말씀해 근데 말씀하세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면서 순환구조 출자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삼성생명의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보험 계약자들이라고요. 지네들 그룹 살리는 것보다 그 보험 계약자들한테 배당금이나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 나고. 그래서 최근에 잘 가는 것 같던데. 배당에 사채업자 입장에서 네. 사채업자 아니, 마인드로.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삼성생명이 그 보험 계약금 제일 안 주기로 유명해. 일단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수익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삼성 그만합시다 이제. 예. 이분한테는 맞아요. 답변이 이 정도로 딱 네, 하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좀 정리해보면 김정수 전문가님이 좀 밴드를 설정해놓고 하자. 네. 그래서 네. 야정구 이게 나을 것 전문가님하고 같이 또 기준가 15만 8천 원 또 제시해 주셨고 세 분 모두 18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목표가 설정해 주시는 투자 거죠. 기간은 걸릴 수 있다. 네. 지금 아, 주가가 기간은 대신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비싸다. 네. 이런 네. 의견입니다. 그, 네. 그 자리에서부터는 추경 네.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확보해야지. 안 어, 그러면은 네. 이번 주에 나타났던 것처럼 네. 먹고 토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났다가. 그러니까 어. 수익이 난 거는 매도가 되고 체결이 되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지. 많이 올랐는데 매도 체결 안 되면은 그냥 눈으로만 잠깐 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을 좀 확보하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삼성 SDI 해결해 주실 선생님들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또 가격대 참고하셔서 또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독종왕팬 40대 남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되는 종목을 전문가님들께 상담드립니다. 제가 에로티베큐이라는 종목을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른 종목은 수익도 많이 보고 재미도 많이 봤는데 이 종목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계약으로 독과점 수혜도 있고 재료도 많던데 아니 실적도 좋다는데 왜 주가는 거꾸로 가요?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들 독하게 도와주세요. 독중 왕팬 40대 남성님께서 또 사연 주셨어요. 네. 독중 왕팬이라고 하니까 더 애정이 막 생기네요. 아니 근데 네. 첫 번째 시청자님들고 네. 두 번째 시 왜 독하게들 해달라고 그래.
아, 그걸 정말 유쾌하거나 화끈하게 좋아하세요. 주해달라고 그러지. 제목이 독종이라서 그렇죠. 뭐. 맞아요. 독한 종목 진단 그러니까 밖에.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답답하니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달라. 네, 일단 LOT 백큐미요. 실적 좋다는데 왜 주가는 거꾸로 가는지. 1분기 네. 실적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0%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네. 근데 왜 주가가 거꾸로 가는지. 그게 주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가격 자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 대응 방법을 가져가야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가야 될 게 네. 이분이 그랬잖아. 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네. 알다가도 모르는 걸 왜 대응해? 알다가도 모르고 있는 종목을 왜 들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모르면은 차라리 비중을 확 줄인 다음에 나중에 뭐 다시 대응을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분이 시장에 대해서 안 끌려다녀요. 그래서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결론은 기준가가 6,500원짜리와 5,95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6,500원과 5,950원을 놓고서 그 가격대가 왔었을 때만 대응을 해야 되고 나머지 자리에서는 아예 일체 대응을 좀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30%인 상태에서 네. 현금을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걸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실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이 기업이 형성 자산도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좀 알짜기. 그리고 보니까 4분기 채권 매출 같은 경우도 회수를 되게 많이 해서 네. 예, 현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네.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운이 안 좋았던 케이스인 거죠. 네, 이 기업이 어떤 진공 장비, 진공 펌프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만 또 국한되어 왔다면 이제 좀 더 늘려간다고 태양광 등등 또 영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전 그게 떠오릅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네. 얘기했던 대로 김밥 천국에서 김밥 팔아야 되는데 아, 근데 감자탕.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좀 영역을 확대하는 거니까. 이거는 김밥 천국에서 그 김밥이 아니고 기본 김밥이 주먹밥? 아니라 이제 뭐 돈가스 김밥, 돈가스 네, 김밥. 뭐 쇠고기 김밥 수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똑같은 네. 김밥이 여러 가지 김밥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잘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식 펌프, 진공 펌프 이쪽은 네. 밸류에이션 평가를 원래 많이 안 해줍니다. 예,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에서 만약에 얘네들의 그 물건을 주문하지 않으면은 네. 회사가 망해버리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에바테크노라는 이제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LCD 자동화 라인 그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삼성 쪽에 납품이 딱 끊기는 순간 지금 삼성 폐지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어. 옛날에는 주가 뭐 10,000원, 막 20,000원, 15,000원 하던 종목이 네. 지금 막 뭐 몇천 원, 몇백 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삼성의 이제 매출이 혹시라도 끊기게 되거나 그런 이제 불안한 요인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네. 주가의 평가를 좀 많이 안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태양광 LED 아몰레드 장비 이거 진출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진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주변에 측근이 탐방을 다녀와가지고 네. 지금 가이던스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어. 네, 실적 가이던스가 없는데 제가 다녀와서 이게 보니까 수익 전망이 올해 60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억 원이면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네. 10배 지금 PER로 따져보면 이게 10배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 기업 10배 이상 쳐주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8배, 9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으려면은 네. 얘들이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 뭐 LED 아몰레드 이걸 사업을 진출하거나 해서 이게 장사가 잘 되면은 조금 프리미엄 해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환경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 드라이한 건식 장비들이 잘 나가요 사실상. 네. 습식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플라즈마 뭐 전처리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10억 원 정도 매출 나왔고 올해 한 80억 원 정도, 네. 7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인 분위기이긴 하나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게 싸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네.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정리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또 한 매출이 90% 정도 되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살펴봐야겠네요. 주가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야정근 전문가님. 근데 뭐
해결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해결 방법은 뭐 지금 이 종목은 2006년 7년도에 1,000원이었어요. 네. 그럼 7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건데 최근에 이 종목을 이렇게 한 10년치를 이렇게 보면은 2005년도에 상장한 이후로 네. 6,000원에서 7,000원의 저항을 계속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밴드 구간을 크게 조금 놓고 보신다면은 네. 이런 말 하면 또 미친놈 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1, 2,000원 정도 사갖고 7, 8,000원에 팔아먹는 거지 7, 8,000원에 사서 7만원, 8만원에 파는 종목은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저항 구간에서 계속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4,850원을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네. 현재로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분이 6,4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6,400원인데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계약으로 독점과 독과점 수혜도 있고 재료도 많고 실적도 좋고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정보라고 이걸 갖고.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정보의 한계를 분석해내는 게 능력이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서 아 이렇다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정보가 지난 독점 3회 때인가요? 그때 그 화장품 회사 네. 실적 좋다 그래놓고 계속 미창 빠져가지고 아주 저 설거지까지 들어갔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반등이 나가서 추세를 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꼬드겨갖고 야 이거 일로 들어와, 이거 지금 좋다, 빨리 들어와 그러고 나한테 독박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 얘기거든 지금. 네. 그거를 분간을 못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네.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약간 잘난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을걸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모든 뭐 상황 자체가 보는 상황은 다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한번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은 그냥 똑같단 말입니다. 그걸 네. 놓고 과연 이것을 놓고 미래에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냐 못하냐를 판단하는 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투자를 한다. 과연 그렇게 했다면은 대한민국의 펀드 매니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펀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거의 90%가 마이너스야. 걔네들은 뭐 이런 거 자료 안 볼 것 같아? 저 옆에서 혼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돈을 놓고 서로 간에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럴 때는 제한된 정보, 우리도 알지만 저쪽도 알고 있는 정보 속에서 서로 가격 싸움에서 배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시려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재료도 놓고 많다라고 했다면은 이 재료들이 나왔던 시점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호재잖아요. 그죠? 네. 독점이고 재료도 많고 뭐 있다 했을 때 실적이 좋다 했을 때 그 가격을 딱 보시면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6,000원이다. 근데 실적이 좋다고 나왔으면은 네.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우상향 방향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거 선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6,000원에서 좋다는 말이 나왔는데 빠졌어. 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거지. 호재가 나왔는데도 빠진다는 거는 호재를 이용해서 매도로 공격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가들 전혹시키기에는 언론 플레이, 즉 홍보 전략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상대 심리를 제압하는 작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당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 모든 걸 떠난다면은 네. 일단 이분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라면 4,850원에서 라인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봐. 손절가 4,850원을 잡고 대응하자. 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여기서 또 뭐 재료가 나왔다, 네. 근데 빠졌다 그러면 가차없이 목 쳐야 되는 거야. 목을 쳐요 오늘은? 아예 손좀 친다고.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그 2화하고 3화 때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막 줄줄줄줄 세련 종목들 보면 그 세기 전에 살짝 들어줘요. 네. 들어주면 거기 무슨 재료구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쭉 빠지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면 옛날에 지금 SX 페노션을 많이 했었을 텐데 SX 페노션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막 주가가 막 빠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뭐 뭐죠? 계약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상한가 2방, 3방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미창 빠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재료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계약을 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가 좋아지겠지라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게 나왔을 때는 가격을 먼저 보세요. 그 가격 밑으로 빠졌다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삼성도 그렇고 맞아. 이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시간도 조절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에로티 백큐 정리해보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일단 기업 자체 재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네. 제가 판단을 했을 땐 무차입이고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적자를 기록을 해가지고 완전 뭐 기업이 망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좀 더 기다려봤다가 네. 5,950원이 좀 회복되는 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네.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니까 그때 오히려 매도 타이밍 그때 노리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구 전문가님은요? 이거는 뭐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좀 답답한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예,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시가총액 600억 원이면 딱 그냥 적절한 수준입니다. 올해 정실적 대비해서. 그럼 뭐 내년이면 실적이 잘 나오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펌프이 진공 펌프라는 게, 이 백큐미라는 게 그거거든요. 말 그대로 진공 펌프라는 게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매출의 일부가 사실상 한 3분의 1 정도인가 4분의 1 정도가 유지 보수에 따른 그런 이제 매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납품했던 거 그냥 수리해주고 뭐 점검해주고 그러니까 신규로 장비가 거의 안 나갑니다 많이. 네. 근데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거의 저는 움직이지는 못할 거랄까 좀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네. 등락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정구 전문가님? 뭐야?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밀리면은 네. 잘라내시는 게 좋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세미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그래야 진행하셔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저희가 예. 스튜디오로 옮겼더니 조금 정신이 그러니까요. 멍한 상태가 예, 예. 계속 환경이 있는데 바뀌어서 그래.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화를 내시는. 여지없이 화를 환경이 유독 써가지고 바뀌어도 그러니까 오늘 세미님이 보니까 좀 안쓰러워. 그래요? 네. 네. 그런가?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세코닉스가 궁금해서 신청합니다. 올해 초 세코닉스 주가가 한창일 때 26,600원에 25% 담고 좀 밀리길래 25,000원에 25% 추가로도 담아서 현재는 25,800원에 50%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밀려도 너무 밀려 있어요. 정말 차트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매수가까지만 와도 참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손절해야 될까요? 네. 한 2014년 올해 들어서 쭉 그래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27,750원까지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2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이분이 종목. 떨어지는 칼날을 받았어요. 네. 이 사업에 좀 센서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네.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센서.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네. 상당 부분 어떤 그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코닉스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를 하더라도 주위에 어떤 자동차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시스템화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또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 파이도 있고. 근데 세코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좀 fun계가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일제히 머티리얼즈한테 인수될 줄 알았는데 그 아니라고 하니까 급락하고 거기에 1분기 실적 좋아질 줄 알았는데 1분기 실적 완전 어닝 쇼크 나오고 그 상황에서 코스닥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 무너지고 기대했던 거 무너지고 기대했던 거 무너지니까 주가가 이제 말 그대로 상당히 좀 안 좋게 흐름이 좀 나왔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주식은 네. 이분이 대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하다못해 이제 수치나 가격 놓고서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다르게 전개됐다고 한다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은 리스크 네. 관리를 하는 거니까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손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다리셔야 돼요. 방법이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17,500원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17,500원. 네, 그 자리가 이제 기준가인데요. 네. 17,500원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고 그 전까지는 액션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세울 때는 네. 이 가격 떨어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잡아먹어야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17,500원을 잡아먹어야지 그때부터 뭐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 수 있어요. 네. 조영구 전문가님이 또 어떤 부분을 또 포인트로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세코닉스? 예, 이게 핸드셋 쪽이잖아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핸드셋이. 이게 참 상담을 많이 받는데 네. 뭐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스마트폰 쪽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이제 판매 가격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99만 원치 가던 게 80만 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들 다 박살이 났고 핸드셋들 2분기에 뭐 갤럭시 5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좋아지긴 하겠으나 그렇게까지 뭐 핸드폰 판매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부품 단가도 분명히 이제 인하 압력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전망치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이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역시 1,200억 원대로 제가 알고 왔는데 네. 이 1,200억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과연 싸냐 비싸냐 이겁니다. 근데 과거 실적 대비하면 싸 보일 수는 있는데 미래 실적 생각하면 비싸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진짜 보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또 유독 케이스 만드는 기업들. 네. 케이스가 가장 쉽거든요. 그냥 계속 찍으면 돼요. 금형으로 찍으면 내버리는데 이 센서 쪽은 그래도 기술력을 좀 요하는 그런 이제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스마트 홈이니 뭐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런 쪽으로 활용 방안은 좀 분명히 있죠. 사업을 그쪽으로 네.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케이스 기업들은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기술력도 대단하지 않고 요 기업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이 종목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일단 그게 맞고 주가도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현 수준에서 시가총액 한 1,300억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네. 아까 이제 야정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고. 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걸 계속 버티는 거는 잘못된 거. 내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네. 주식이 떨어질 걸 생각하고 매수하진 않거든요, 보통.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매수하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고 사는데 떨어지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떨어질까? 근데 그냥 에이 올라오겠지. 이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케이스. 진작에 좀 잘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손해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다 이거죠. 이건 초전 대응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이라도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네. 사실이가 방송 추천. 방송 추천이고요. 매수 사유가 아니 근데 이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을 했어도 손절가 저희 손절가를 방송은 제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손절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보면. 네. 그 재무심리학에 보시면요. 네. 개인들은 한번 자기가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러고 나서 그것이 악재적인 뉴스라든지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반응 속도가 1년 후에 나옵니다. 절대로 거기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매도 사인을 내리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는 바로 매도 나와요. 1년을 지켜봐. 안 팔어. 저 끝에 가서 팔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죠.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분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 26,600원에 25% 잡고 네. 25,000원에 또 25%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0% 갖고 계신데 손실률이 지금 거의 거의 낮죠. 40% 반까지는 넘게. 아니어도,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5,000원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40% 가까이 손실이 나셨는데 네.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반등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자? 반 정도? 절반? 정도? 똑바지 못할 거야. 50%나 가지고 있어서 50%란 말이에요. 네. 지금.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손절 아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중을 반 정도 일단 줄이고 반은 들고 가자. 반등시 잘라서 나가야죠. 조금씩 예. 더 반등시 비중을 축소해 나가자 예. 하시는 거고 조용구 전문가님과 또 네. 김정 전문가님은 아까 또 기준가 17,500원 제시해 주셨죠, 김정. 그게 회복이 돼야지 뭐 네. 반등 다음 반등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반등 나와봤자 음. 뭐 5% 내외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세코닉스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이번 세코닉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오위즈 게임즈를 작년
겨울 17,500원에 매수해서 보유 중인 시청자입니다. 주변에 아는 분이 추천해서 사게 됐고요. 비중은 50% 정도예요. 신작 게임도 나오고 여러가지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는 21,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오느라 매도 시기를 놓쳐서 지금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 또 게임주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보면 매도 시기를 여행 다녀오시느라고 놓치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올해 2월 20일에 19,500원까지 갔었거든요. 더 갈 거란 기대감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여행 때문에 그러신지 매도 시기 놓치시고 또 다음 달에 기회는 분명히 있었는데 또 놓치셨어요. 네. 결국은 지금 많이 밀렸고 6월 5일에 또 연중 최저가를 다시 쓴 상황이죠. 자, 이 종목 실적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일단은 양보하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 많이 저한테 안 했어. 선정하라고 해놓고 예? 그래도 이 자리가 말 많이 하는 네. 자리예요. 네. 많이 하세요. 근데 게임 주니까 좀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웹보드 게임 규제에 관해서도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조용호 전문가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따라 게임 양보를 맨날 하고 하잖아요. 계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옛날에 피망이라고 해가지고 네. 고스톱 있잖아요. 네. 전 국민을 고스톱화 시킨. 네. 예, 일본도 전 국민이 이제 고스톱화 시킨.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컸던 거고. 페이크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컸던 게 있는데 스페셜 코스라고 해가지고 한 30대 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스페셜 코스라고 해가지고 통사하는 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온라인에 살짝 좀 잘 안 맞는 거지. 모바일 쪽에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커버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지금 들어서 뭐 PC방에서 오락하는 옛날만큼 필요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모바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이제 모바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날 영웅 검색어 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처럼 화려한 시세는 나오기 힘들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저는 반드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기업 계속 2012년부터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요. 저 연구자분이 갑자기 미소를 띠고 계신데 어떤 이유 때문일지 궁금한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오늘 싸울 종목으로 제가 네.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밑에 이제 직원들도 있고, 뭐 연구원도 있을 거고, 사무장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밑에 연구원들이 되게 있는데, 연구원이 이제 오늘 그 독종 그 종목이 네오이즈 게임즈가 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싸우고 오라고. 아.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네. 뭐 아마 야종고문 전문가님 또 스타일상으로는 게임주를 절대로 좋게 안 보실 거고 네. 김동수 전문가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나 이쪽을 네.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모바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연구원을 믿고 네. 이제 좀 작정하게 잘못되면 연구원을 죽이는 걸로 이제 그래요? 네, 자르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돌리는 걸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저 연구원이 탐방도 가다 다녀와가지고 자료도 이제 이만큼 좀 가져왔었고 네. 이 종목이 좀 안 좋은 건 분명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역대 최악의 실적이 나옵니다. 거의. 그럼 어쨌거나 당분간은 안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악재라는 건 이제 좋아지면 저점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다 쫓아버리거든요. 2분기, 9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좀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빨리빨리 변하는 모멘텀 있을 굉장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2분기 실적이 아마 실적이 역대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을 빨리빨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 9월달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초딩들의 또 이 초글링들의 이 저글링과 초딩이 합성 거죠. 아무튼 초딩에 이 또 여름방학이 오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여름방학 오잖아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을 겨냥을 해가지고 게임을 한 20개를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냥 다 그냥 투하를 하는 거예요. 자회사가 예, 자회사가 열 몇 개인가 있어요. 자회사들에서 만들어서 이제 폭탄 투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실적을 조금 만들어낸다라는 게 목표고 내년에는 지금 대한민국 게임 업계에서 가장 기대가 큰 대작 중에 하나가 블레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내년에 이제 클로즈 베타 그 테스트 시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5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네. 투자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네. 목숨 걸고 있어요, 사활을. 이거 망하면 이제 네오지 게임 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네, 운명을 달리하시는 건데, 일단 반응 자체는, 유저들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플러스는. 네. 네, 지금 이제 기대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드리면은, 이 종목은 일단 간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가는 게 아니고, 한 8월달 넘어서 한 9월달 정도부터 갈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이제 현재 시가총액은 3,200억 원이면은, 네. 이 3,200억 원이고,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이 순익적으로 285억인데, 여기 BW 물량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면 희석화 시켜야죠. 그럼 밸류에이션적으로 절대 싸지가 않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이던스에는 사실상 예, 향후에 뭐 블레스라든지 이런 게임들에 대한 그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예, 만약에 실적을 그러니까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한 못해도 한 40에서 50% 정도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좀 결론을 좀 지어드리고, 네. 만약 안 맞으면 뭐 연구원을 월급을 한 6개월 그 연구원 공개를 시키는 누구예요? 걸로 이제. 네, 그럼 블레스 같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한 좀 내년쯤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어. 원래 실적이 그러니까 네. 올해가 최악이에요. 네.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은 조금 올라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면은 그때부터 네.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야정문 전문가님은 이렇게 좀 한 8월, 9월쯤 실적이 나온 후에 또 그리고 앞으로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기대해 보면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은 해요, 이 종목. 가능은 해요. 근데 이 종목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발매 시점 이전에 분명히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상승을 해서 그 기대 심리를 먹고, 이 앞으로 이게 되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오픈했는데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호재보다 그 재료가 발생하는 시점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주식이에요. 네. 그리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작년에서 오늘까지는 밴드 네. 구간이에요. 한 12,000, 3,000원부터 해서 네. 17,000, 8,000원 정도의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예상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악재란 뭐 그동안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단계 수익이 떨어졌던 나올 만한 악재가 나왔는데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저점을 신저점을 깨진 않았다는 얘기죠. 작년 저점을. 네. 그렇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누군가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300원 정도가 돌파가 된다면 이번 달 중에 16,3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박스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개인 투자가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냐면은 또 갇혀 있으면 또 답답해 죽어요. 네. 스스로 자폭하거든요. 또 팔고 나가. 네. 그러다가 또 가면은 항상 하는 말 있죠. 내가 파니까 기 올라가고 있어, 저 인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조영구 전문가님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싸워야 되는데. 네, 좀 아쉽네요. 김정수 전문가랑 싸워야 되니까. 그러네요. 두 분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네. 뭐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네. 조영구 전문가님께 얘기하는 게 억지가 아니잖아요. 논리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종목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일단은 있으셔야 돼요. 아, 지금 들고 결정 내릴 있다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러면 좀 조영구 전문가님 말씀처럼 정말 2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게 좋아요? 네,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 보고요. 네. 오히려 근데 실적 발표되면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시기에 네. 발표되는 시점에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것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의 이제 지시대로 그대로 말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 현금 50% 있다고 그랬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돼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그 당일날 순간적으로 좀 밀리면은 오히려 더 비중을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블레스 그러니까 블레스 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밑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등락을 보이고 그리고 나 이제 상승할래라고 이제 스타트가 걸리겠죠. 그 자리가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8,000원을 돌파해서 거기서 양봉을 뽑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금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 이하에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지루하게 움직인다.
좀 그래- 지루한 종목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문제로서. 이 주식은 대응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더 나빠지기 힘들다.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겠나. 뭔가 있다. 네. 뭔가 있다라고 되게 궁금했는데 그걸 지금 조인구 전문가가 풀어줬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가격 놓고 대응을 해야지. 그래서 18,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하구나. 인정. 그러고 나서 18,000원 돌파되는데 이게 만약에 실적 발표 전으로야. 그럼 그때 가지고 있는 총알 가지고 대응. 그럼 이게 3명의 전문가분을 통해서 답이 다 나왔네요. 그죠? 네. 오늘 깔끔해 보여 은근 너무. 깔끔해서 조금 아쉽긴 해요. 네오이즈 게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네. 아, 좀 이렇게 좋게 해결하는 건가요? 조영구 전문가님 네. 뭔가 좀 말씀하고 싶으신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금 자산 가치로 따지면 PBR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러죠. 네. PBR이 1.3이에요. 1.3.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게임주들은 PBR이 한 3배, 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밖에 안 된다는 건 진짜 극단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야정근 전문가님께서 이제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블레스라는 게임이 나오는 시기 자체가 대략 예상되는 게 내년 6월에서 내년 9월 사이입니다. 3분기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아마 나온다고 보는데 뭐 연말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연말이든 아니면 이제 내년 연초 정도에 주가가 조금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점 8월 달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또 3분기, 4분기 실적이 또 좋아지거든요. 모바일 게임 또 이제 혹시라도 모바일 게임 한 10몇 개, 20개 가까이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그 게임 중에서 혹시라도 뭐 매출 순위 뭐 또 상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이 그런 게임이 나오면은 돌발적으로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과가 그렇게 딱히 없으면은 내년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성과를 좀 기대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애들이 뭐 블레스든 검은 사막이든 뭐 또 하나가 이제 블랙쉽 검은 사막 블레스 이 맞아요. 네. 세 개 게임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예전에 크로스파이어 때문에 그 재계약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거든요. 주가도 뭐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가 얘들이 더 이상 이제 남의 게임에는 의존하면 안 되겠다 자꾸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자회사 10몇 개랑 이제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돈을 그간 벌었던 돈 막 쏟아 부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대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이 게임이 잘 안 풀렸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 한 1, 2월 달 무렵에 이제 클로징 베타 테스트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아까 야정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게임이 이제 베타 테스터들이 게임을 딱 해봤는데, 이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런 반응들이 만약에 이제 블로깅이 되고 이러면은 주가가 이제 선반영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또 실전적으로 중요한 네. 팁 하나 좀 드리면은 게임주가 게임 하나만 진짜 잘 만들면요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 요거 구글 매출 1위 하니까 막 상한가 막 난리 치죠. 막 기본적으로 막 100%씩 올라가고 이전에 뭐 위메이드도 한 32,000원대에서 한 5, 6만 원까지 막 순식간에 달라가고 조이맥스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예, 예. 게임이 잘 달라면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오히려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요? 아니 그런 옵션이 쉬운 게 아닐까? 네. 뜬다 싶으면 일단 구글 매출 순위가 확 올라와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게 되면은 좀 평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좀 반응이 좋다 싶으면은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근데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매출이 발생이 되는지. 아, 정말이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분석하려고 현금도 네, 아, 카카오톡으로 저- 엄청 네. 보내신다는. 일부러 그거 하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 게임 산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지 보니까 요새 그래서 이제 RPG 게임이 이제 많이 뜨는 건데 네. 게임 관련돼서는 한번 딱 뜨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평점이라고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구글 매출 순위가 며칠 만에 제압이 됐느냐. 어. 그러니까 완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몬스터 길드력이라는 게임이 있으면 이게 거의 굳건했는데 이거 한 3, 4일 만에 제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완전 이 유저초를 뺏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블레스라는 게임이 히트가 된다고 한다면은 굳건하게 그 당시에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게임을 며칠 만에 제압을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되면 이제 단기간에 네. 이게 또 그렇죠. 한 5일 이내 만약에 상위권에 1위권에 있는 기업을 밑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 1등에 있는 1등권을 사용했다는 매니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거든, 어느 네. 정도.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무섭게 달립니다.
그때 들어가도 좋다는 거네요. 그거 그렇죠. 확인하고 한 바로. 5일 이내. 5일 이내. 5일. 저는 이 의견은 조금 반대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5일 기다리다가 주가 네. 하한가 2방 때려 맞은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조이백스. 윈드러너 2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네. 좀 안 좋죠. 뭐, 출시되자마자 다음 날부터 하한가를 갔어요. 그거 직접 하한가 해보셨어요? 2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네. 그게 출시될 때까지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개발업자들도 이것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좋텐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냐, 가자냐. 딱 오픈하는 날 딱 말했잖아요. 하한가 2방으로 끝내버린다니까. 좀 어려워졌어요, 다시. 그리고 이제 그 네. 제압을 하더라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네. 뭐냐면은 진짜 왜냐면은 오타쿠 같아요. 게임을 잘하지 아니, 못하는데 네. 그 썬데이 토즈가 애니팡 딱 뜨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중독시키는 방법이 틀려요. 윈드러너 2가 실패한 방법은 네. 게임은 재밌게 하고 새로운 게 추가가 됐지만 결제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써야 돼. 애니팡 2는 애니팡 1하고 다릅니다. 네. 매출 발생시키는 게 약간 똑같이 얼음 깨기라든가 이런 어떤 추가적인 게임을 해줬고 똑같은 RPG 게임이 나왔는데 네. 몬스터 길들이가 자동 이 전투를 했는데 우리가 온라인 하게 되면 막 하이저도 중독돼야 되거든요. 뭐가 중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단편적으로 한 거야. 한 2, 3분만에 게임 끝낼 수 있게. 그래서 새로 나온 게임이 원스테이지, 투스테이지, 3스테이지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무기로 결제하고 그 스테이지는 이게 사기꾼 가려면 결제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네.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레스라는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RPG로 해서 새로 게임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지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모바일에서 그런 거고요. 이거 네. 온라인 게임이니까 온라인 게임은 스테이지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온라인은 왜냐면 그렇죠. 모바일은 스테이지식으로 나오면 좋아요, 게임이. 왜냐면 일찍 끝내버리면 되니까 이분 또. 연세가 어떻게 되죠? 이분, 글쎄요. 어느 정도 되실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분 하나도 이해 못 한다니까요.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은 네. 만약 연세가 40대, 50대이신 분이라면은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얘기했는데 게임이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원스테이지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게임즈 오늘 되게 재밌게 채널 얘기 돌린다, 들었어요. 채널 돌린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용들이었어요. 뭐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 네. 게임주 자체를 안 사요. 네, 예. 우리 게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제가 오늘 원래 또- 이 토마토에서 2011년에 게임주 전문가였어요, 원래. 네. 아.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맨날 게임주만 추천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 빨리 지금은 결정을 지금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좋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그러면 지금 팔아야 할까 하셨는데 지금 팔면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의견이 들어서니까 셋 다 보유. 네, 보유 지켜보시는 게 의견으로. 낫겠다. 결정은 그렇게 되죠. 너무 또 통쾌하고 유쾌하고 매수가를 독하게. 넘어서 50% 이상 네. 성능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 해결을 봤고요. 오늘 독종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또 게시판에 후기도 또 다양하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방송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적인 시간대. 네오이즈 게임즈 하나씩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게임에 익혀 있어가지고 어떤 게임이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그래서 지금 그 블레이드 게임 보면서 초반 게임도 보고 있거든. 네. 근데 똑같아. 게임 쓰는 전략이. 그래서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